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희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비디오 파일로 먼저 한번 봤고요. 네,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와서 방금 봤습니다. 역시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그 철칙을 또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김성식 감독은 제가 헤어질 결심을 만들 때 조감독이었어요. 그 전에 기생충의 조감독이었죠. 그런데 이런 영화를 만드네요. 이게 참 어떻게든 기생충과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이런 지루한 영화를 만들고 있지 저 감독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헤어질 결심처럼 얌전하고 조용한 로코를 만들던 데 참여했던 조 감독이 이렇게 박력 있고 활기 있고 이런 영화를 만들 저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각본을 저한테 보여줬을 때 그때는 이제 먼저 놀랐고 영화를 보니까 더 놀라게 됐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충실하게 오락에 집중하는 이런 영화는 참 오래간만에 본 기분이고요. 아주 오랜만은 아니죠. 밀수란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런 기분을 맛보게 됐습니다. 같은 회사의 영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께 질문을 하나씩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께도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 영화사에서 각본을 줬나요? 네, 그 헤어질 결심을 끝나고 어떻게 할까 망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외운회관의 조성민 프로듀서님께서 그 빈이라는 시나리오를 먼저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예전 기본 초창기 시나리오는 이게 단순한 오커트놀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좀 봉준호 감독님과 특히 박찬호 감독님 조금 생각하면서 약간 색다르게 만들어야겠다는 강박이 약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특색 있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경이라든가 빙의를 한 멈춰의 얼굴 이런 약간 블루를 활용하면서 그런 특색 있는 영화를 좀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설경이라는 게 원래 없었다고 각본에? 원래는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부적처럼 사용했었고 저처럼 이제 칼을 뽑아서 이제 구체화되는 판타지 세계가 열리는 건 없었거든요. 저만의 영화적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판타지 영화 끝날 때 가니까 거의 좀 무슨 코스믹 호러 막 무슨 애니메이션 세계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주 공간이잖아요. 우주에 그래서 그 상상력이 좀 한계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을 더 벌리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저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배우죠.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항상 저희도 이제 그것부터 물어요. 누가 나와? 이거부터 아마 보통 관객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캐스팅 과정 어떤 배우들을 어떤 역할에 생각했는지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각색을 시작할 때부터 강동원 선배님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있었죠. 만약 줬는데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이거는 다시 조감독해야 되나? 그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느 영화 조감독을 해야 되지? 그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선배님께서 바로 읽고 해주셔서 정말 죽다 살았죠. 네.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축하한다고 막 다들 옆에서 주변에서 인사를 전했었는데
어땠어요? 처음 각본 읽었을 때? 우선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임필성 감독님과 함께 약간 합숙을 한 1, 2주 정도 하면서 거의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던 시간을 보내고 임필성 감독님께서 제가 호러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아시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셨었다고 하시면서 유승환을 소개시켜주겠다. 그래서 유승환 감독님을 만나러 가자. 이래서 외연회관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거기서 그냥 대화를 나누며 뭐 이랬는데 갑자기 바로 시나리오를 주셨던 게 전박사였고 그때가 임필성 감독, 유승환 감독 두 사람이 친하고 근데 동원 씨는 두 사람 몰랐어요? 그러면은? 네, 잘 몰랐었어요. 임필성 감독님과 오메가에 마주치고 유승환 감독님도 뵌 적은 있지만 네, 친한 관계는 전혀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다리를 놔주셔서 이렇게 더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임필성 감독도 자기는 영화를 못 만들면서 다리만 가지고 그래서 그 읽었더니 어땠어요? 근데 동원 씨는 그런 얘기 좋아하지 않아요? 오컬트 뭐 네, 귀신. 저는 오컬트물을 좀 꽤 좋아하고요. 그리고 판타지 장르를 제가 막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만드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는 신업도 가끔씩 쓰고 하는데 저는 다 판타지만 쓰더라고요. 네. 시나리오 쓰는 거는 감독하려고? 아니요. 그냥 일단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작가님 제가 신호부터 쓰고 싶다는 제작자로서 개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봤을 때 되게 신선했었어요. 네, 너무 신선했고 잘 만들면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되게 상업 영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제가 그 전작에 브로커를 했었고 브로커는 뭐 되게 상업적인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런 영화 하면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었고. 무속이나 이런 데가 좀 관심이 있어요? 검은 사제들 할 때 제가 거기에도 무속 신앙이 조금 녹아 있는 지점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무속인 두 분을 만나 뵀었는데 되게 되게 좀 뭐랄까 신선한 느낌? 네, 그랬었는데 이 극 중에 박정민 씨 같은 그런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속 신앙, 한국 무속이 어쨌든 되게 한국적인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예, 저도 경험 많지 않은데 무속 우리나라 전통의 그런 민간 무속 신앙이 묘사된 작품들도 언제나 흥미롭고 나도 언제나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할 때마다 그 굿이라든가 특히 굿의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 연구할 거리가 많은 그런 일종의 공연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 원혼을 달래준다거나 또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제의 같은 것이 참 그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언제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우들도 얘기를 해보죠. 또 어떤 캐스팅은 의외로 다 순조롭게 했었는데 이순 배우님은 원래 생각했던 대로 했고 다 캐스팅이 다 순조로웠는데 이순 배우님은 뭐 시나리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눈 연기하는 게 흥미롭다고 하셨어요. 동공 연기를 내가 해야 된다.
확장했다가 봤다 안 봤다를 눈알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진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흑자를 조였다가 풀고 그걸 연기로 한다고? 약간 시기됐습니다. 어, 기분만 그렇게 하라는 아. 얘기. 그리고 그다음에 범천 캐릭터 때 호준호 선배님 캐릭터는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목적은 어쨌든 간에 목적이란 단순한데 이 사슬 결계에 갇힌 세상에 나와서 어디든 가서 한국을 대한민국 사람들 다 돌아가면서 빙의하면서 한국을 집어삼키고 세계도 집어삼키고 그런 욕망인데 그렇게도 연결하더라도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잘 풀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도 보시면 아직도 어려워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한 번 봤을 때는 범천의 범천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 동호 씨 할아버지가 펼친 그 결계 그런 것의 논리랄까요? 세계관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두 번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고 근데 조금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범천은 어쨌든 원래 비하인드를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예전부터 비하인드 쭉 적었었는데 범천은 어렸을 때 신병을 앓다가 이제 어디 공주 충청도 어디에 그 산골에 있는 범천 다른 이름이죠. 스승 자신의 스승이 범천인데 그 스승을 탐해서 그 이름을 다시 빌려 써서 그래서 그 빙이라는 기술을 습득해서 이렇게 무당들 사냥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분출하는 캐릭터 설정을 체험을 잡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이제 그 태안 당주무당의 천족을 이제 해하려고 했는데 그 당주무당에서 결계에 갇히게 되면서 그 결계를 풀기 위해서 그 유경의 눈을 계속 찾아다녔던 것이죠. 예. 그 손가락을 자르는 거는 뭐예요? 손가락 자르는 거는 예전 조선시대 성모사설에 그런 영역을 이용해서 하는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서 발췌를 좀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손가락에 원혼이 가진 손가락의 그 영역 자체 손가락 끝에 모아서 그걸 잘라서 죽통에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역을 해서 빙의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저번에 만들었고 손가락을 잘라서 넣었다는 거는 이 성모사설이나 그런 데서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종수 씨, 또 이동희 씨 그 배우에 대해서 한번 지켜주세요. 김종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미양의 워낙 팬이고 특히 저는 보안관을 좀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보면서 뭔가 강렬인 것 같은데 강인한 이미지가 있으면서 북을 치면 왠지 잘 오실 것 같은 그렇게 캐스팅한 것 같고 동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에서도 별 그건 없지만 거기서 참고를 많이 했었고 극한 직업 특히 거기서 좋았었고 동원 선배님이랑 브로커에서 좋았었고 되게 저는 동갑이라서 또 친구들에서도 캐스팅한 것 같습니다. 아마 동희 씨 같은 경우 비하인드는 좀 약간 부사장이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조합독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감독과 조합독의 관계. 약간 그걸 많이 더 대입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동희 씨가 아주 제대로 중간중간에 지루해야지 그런 순간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템포가 느려질만 하면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대사들을 많이 해서 영화를 굉장히 살려줬던 것 같아요. 그 ADR, 그러니까 나중에 후시 녹음으로 추가한 대사들도 많은가요? 네, 주변 오프 사운드로 들린 대사들은 좀 녹음을 좀 했었고 동시를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동시 기본적으로 많이 살리면서 근데 퀄리티가 안 좋은 게 좀 있어서 녹음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동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애드립 그런 것들은 시나리오 없던 게 많았었는데 동희 씨랑 이제 사무실에 만나서 그 암사동을 계속 걸으면서 서로 아이디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오후 3시인가? 그때부터 걸었는데 밤 6시까지 걸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네. 서로 저에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로 아이디어를 작전을 많이 짰죠. 자, 10번 웃기면 5번 터뜨리자라는 작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원 씨는 그 즉흥 대사가 좀 있었어요? 다 각본되셨어요? 저는 뭐 거의 각본대로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원래 트립을 많이 하지 않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뭐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미리 얘기해서 대본을 고치고 들어가도 현장에서 애드립은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선배님은 정해진 그건데 시나리오 단계에서 얘기를 좀 해서 확실히 정확하는 그런 분이셔서 저는 오히려 더 편했고 각자 매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각본 단계에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편이죠? 네, 각본 단계에서 의견은 근데 저는 대사보다는 웬만하면은 있는 데서 해결하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의 뭐랄까 조금 더 매끄러울 수 있다거나 뭐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동원 씨 의견으로 뭐 추가됐거나 고쳐진 장면이 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범천 관련해서 천박사의 감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싸우고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뉘앙스를 제가 느껴서 그때 참고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맞아 거미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거미 합쳐진다. 원래 합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의견을 주셔서 합치자. 그거는 정말 덕분에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네.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네. 저는 보통 시나리오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그렇죠. 그 각본 아무리 열심히 써도 그 맹점이랄까? 그 당연히 이렇게 옆에서 그러니까 있을 법한 장면인데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정확히 짚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좀 그거 뽑을 때는 엑스칼리버 같았어요. 그래서 막 동서양의 여러 그 신화나 무속의 요소들이 다 막 합쳐진 것 같아서 참 재밌었습니다.